4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 폭로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세상에 처음 드러납니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부동산 개발 주무기관인 LH 직원들에서부터 지자체 의원, 공무원, 첫 폭로 이후 한 달 남짓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LH 직원 투기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을 배신감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직자들이 오히려 그럼 우리도 한몫 보자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계모임 같은 걸 만들고 돈들을 모으고 저도 공직자라 그러면 저런 투기 현상을 봤을 때는 그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될 그런 의무란 측면에서 그런 투기 차단에 나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는 당연하고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집값 안정이나 이런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고 검찰개혁과 같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만 몰입을 했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심판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LH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 여당에게 묻는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기 신도시 때도 그 15,000명 정도를 입건을 해서 9,700명 정도를 형사처벌했고 한 970명 가까이 구속을 했고 공직자도 한 139명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런 좀 대대적인 어떤 투기에 대한 전쟁 이런 걸 선포를 하고 그 투기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안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LH와 또 하나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들이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자기 어떤 그 가족 기업들에게 많은 일감들을 몰아줬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를 이제 강화하고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공정하다가 LH 사태를 기점으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며 일단 정무위 문턱은 넘은 겁니다. 그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챙긴 경우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사적 이익을 취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결국 미비한 부분에서 그 이런 LH 임직원들의 그 부동산 투기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한 처벌 이상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한 걸 더 엄벌에 쳐야 된다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 그 투기이익이 55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법. 처벌 강화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환수입니다. 투기가 발각이 나도 최악의 경우 징역 몇 년 갔다 오면 되지 그래도 이득은 남는다 하는 왜곡된 심리를 막아 투기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김남근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 투기익을 환수하는 이제 장치들을 정비할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입법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 일각에선 폐지나 해체 같은 극약 처방 얘기도 나오는데 김남근 변호사는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LH에 땅 장사나 집 장사를 시킬 게 아니라 공공주택 보급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결국 LH가 돈 벌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H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돈 버는 사업들은 좀 축소를 하고 원래 고유 목적 사업인 공공임대 건설이라든가 도시형사민들의 주거환경, 지지부진한 재개발에 대한 공공재개발 같은 그런 사업에 주력해야 된다고. 지난 수십 년간 정립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토지 공개념에 준하는 주택 공개념과 헌법상 주거권에 입각해 국가가 국민에게 그래도 살만한 집 하나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로 김남근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런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 주택값이 너무 지금 비싸니까 젊은 중산층들이 큰 빚 내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저렴한 공공주택, 저렴한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들 같은데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대한변협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 전문 직역 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 차기 협회장을 뽑는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후보들의 출사표와 핵심 공약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자들이 기호 추첨을 위해 모였습니다. 추첨 결과 김윤곤 후보 기호 1번, 황승수 후보 기호 2번, 최영승 후보 기호 3번, 이남철 후보 기호 4번, 김종현 후보가 기호 5번을 각각 받았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기호 1번 김윤곤 후보는 법무사 업무에 합당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법조 전문 직역 업무에 합당한 처우를 확보하기 위해선 대한변협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법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문제로서 변호사협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기호 2번 황승수 후보는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온라인 등기가 시행돼도 법무사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 넘는 법원 재직 경험을 강조하며 당면 과제를 매듭짓는 데 자신이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등기 시스템, 법원에서 20여 년 경력과 법무사로서 실전 20년, 그리고 법원 재직 당시에 공무원 직장에 대해 회장을 하면서 회원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직 협회장인 기호 3번 최영승 후보는 개인 회생, 파산 사건 신청 대리권 획득 등 지난 3년간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과로 입증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법무사 지위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사건 신청 대리권은 제가 약속대로 재임 시절에 획득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부동산 등기 제도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서 회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 지난 선거에서 33표 차이로 석패한 기호 4번 이남철 후보는 본직 본인 확인제도 도입이 무산된 점을 강조하며 최영승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불법 사무장 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건사업이었던 본직 본인 확인 제도가 국회에서 무산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건사업이었던 본직 본인 확인
제도와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을 획득하고 기호 5번 김종현 후보는 사법보좌관 업무 등 대리권 획득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등기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종합대응센터 설치, 부동산 등기부 변동사항 알림이 AI 플랫폼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승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느냐, 현직 협회장 아성을 뚫고 새로운 후보가 차기 협회장에 당선되느냐, 전국 7천여 법무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운동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오늘 국회에서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말을 한 건가요?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네. 오늘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랑 관련해서 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가상화폐는 네.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또 강조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면서 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네. 금융위원회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면서 네.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네.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네. 이것은 진짜 자산이 아니라 네.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네. 이 시장에 아예 국민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네. 솔직한 심정이라고까지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 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먼저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네.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신속히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네. 가상자산 상장 후에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인데요. 네. 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은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네. 마켓메이킹이라는 명목으로 네. 가상자산 발행자 또는 그 우호 세력이 가상자산을 꾸준히 사고 팔면서 일정한 시세를 만드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등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느 순간 발행자 그룹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뭐 기타 사정에 의해서 네. 이와 같은 마켓메이킹 행위가 중단되면 더 이상 구매자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이제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다음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먼저 그 가상자산 관련 형사 절차의 좀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형사 고소 시에는 수사 실무용으로 네. 수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형사 고소되었다가 네.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네. 수사기관은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이 네. 실질적인 지속성이 있느냐, 그것이 없는 허구였느냐, 이것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한테 가상자산을 권유한 그 판매자나 아니면 마케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범죄 행위 이제 총괄 책임자인 네. 대표자가 처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판매책이나 마케터들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판매책이나 마케터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제 네.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사를 직접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네. 가상자산 사업 자체의 허위나 불법성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판매책이나 마케터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행위나 마케팅 행위는 행위자가 나는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줄 몰랐다. 나도 투자를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네. 유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판매책이나 마케터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네.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해당 사건의 결과를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걸 혹시 뭐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 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예, 우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 담당 정부 부처에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네. 어느 정도 가상자산이 거래 방식이라든지 관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발행 시에 네. 갖추어야 될 요건이나 책임에 대해서 네.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상장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이상이 거래되는 커다란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불행히도 이제 네. 그 은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고 네. 이와 같은 제도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가이드라인 형태로라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발행자들한테 일정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뭐 바로 법적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네. 구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뭐 현 시점, 현 단계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보호하는 거 말고는 크게 뾰족한 방법은 또 없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3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 씨의 배우자였던 왕진진 씨가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번개탄을 구매한 뒤 소주를 사간 여성을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여성을 구조한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4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